녹화는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이트에 있는 실시간 키워드, 그 다음에 줌에 있는 실시간 키워드, 그 다음에 한국 데이터 거래소에 있는 실시간 키워드. 정확히 말하면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급상승 검색어, 요거. 인기 검색어는 100번까지 있어요. 100번까지 있고, 이 급상승 검색어, 요거를 크롤링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면서 이 시그널로 넘어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여튼간 시그널까지 해서 구글 검색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게 있는데 구글은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 보는 거는 이 네 가지입니다. 네이트, 줌, 실시간 미디어, KDX. KDX 같은 경우에는 다음 노출이 좀 잘 되는 느낌이고요. 실시간 검색어나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노출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상이니까. 뭐, 네. 아, 그래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그러면 저도 재접속 해볼게요. 이상하네? 마크님 잠깐만 받아주세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리더를 바꿔야 돼서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제가 나갈 수가 있나? 제가 마이크를 껐다. 아, 아, 아. 아, 로그아웃. 이걸 어떻게 나가지? 안 들리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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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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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큰일 났네요. 왜 안 들리시는 분이 많지? 제가 나갔다가 올 수가 없나? 음, 음, 웨이를, 음, 얘를 잠깐 죽였고요. 웨이론을 켜고, 네, 마이크 켰습니다. 어,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면 1번 적어주세요. 네, 네, 화면 공유를 다시금 해볼게요. 다시금 하고, 네, 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다들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들리시는 것 같고, 다시 들어오시는 것 같고, 예. 오온님, 재밌는 매너티님, 코리니 코드님, 제이님, 나그네님, 식스피겨님, 고고님, 나나아빠님, 피타르님, 마크님, 워싱턴님, 불탐님, 치킨맨님, 예, 윤수님, 루비님, 노마드님, 언리미티드님, 복수학구님, 운하의 건물주님 들어오셨는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들리시는 것 같아요. 녹화는 시작돼 있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시간 검색어를 해볼 건데 실시간 검색어를 오늘 해보고 이 검색어 나온 결과를 다음 주에 응용해서 아마 블로그나 이런 데에
포스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검색어보다도 실시간 검색보다도 이 크롤링 기초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제가 하는 방법, 물론 여러분들 이제 여러 그 방면으로 다른 분야에 이렇게 코드도 잘 짜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방법, 제 그냥 노하우까지는 아니고요. 제 방법을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셀레니움하고 리퀘스트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네이트의 인기 검색어라고 하는 걸 뭐 셀레니움이 필요하면 셀레니움으로 가고, 그다음에 리퀘스트로도 가능하면 리퀘스트로 가고, 그다음에 고급 리퀘스트 기능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명명하지만 그런 기능도 같이 살펴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셀레니움하고 리퀘스트 제이슨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할 거는 뭘로 할 거냐면 볼까요? 잠깐만요. 네이트 한번 해볼까요? 네이트? 네, 네이트 먼저 해볼게요. 네이트는 인기 검색어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인기 검색어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바로 뭐 코드를 짜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 크롤링을 위해서는 일단 그 설명드리는 기준은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기준이고요. 단순히 조금 파이썬의 기본 문법 정도는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크롤링 위해서는 이 HTML에 대한 구조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이게 리퀘스트로 가능할까요? 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먼저 시도해 볼 거예요. 화면이 안 보인다고요?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네. 계속 저번 주부터 이상하게 컴퓨터 좀 안 맞네요. 그죠? 하빈님도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네요. 예, 리퀘스트를 지금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인기 검색어 이걸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리퀘스트로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리퀘스트. 첫 번째 거는 네이트의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 자, 한쪽에 띄워놓고, 이거 다른 코드가 뭐예요? 네. 네. 네이트입니다. 네이트를 한번 보죠. 제가 워낙 뭐 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네이트를 볼 건데, 일단 리퀘스트 방법을 쓸 거예요. 일단 쭉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리퀘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의 리퀘스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리퀘스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받아온 것들을 갖다 파싱 역할을 하는 뷰티풀 숲을 임포트 시키겠죠. 이 글씨가 좀 작아서 글씨 키우는 거 파이참에서 일단 시작할게요.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컴퓨터라면 아마 제대로 보이실 것 같은데, 뷰티풀 숲을 임포트를 시킬 거예요. 두 개를 사용을 할 거고,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URL을 보통 적어줍니다. 접속하려고 하는 URL은 당연히 이 URL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URL을 적어주게 되죠. https www.date.com 그죠? date.com. 그 다음에 헤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리스폰스로 리퀘스트를 날려줘요. 리퀘스트에서 get으로 날려줍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URL을 날려주고
여기 헤더 정보를 날려줄 거예요. 자, 이걸 다 작성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헤더 정보. 보통 리퀘스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URL,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URL을 적어주고, 이 파이썬의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을 해서 get 함수 사용해서 URL 적어주고, 그 다음에 헤더는 뭐 필요하면은 헤더 정의도 있을 수 있겠죠. 헤더가 뭐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헤더는 좀 복사를 해볼게요. 제 화면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네. 헤더는 복사를 좀 해볼게요. 헤더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조금 이따가 답해 드릴게요. 자, 헤더 부분 있고, 보통 이렇게 작성하죠. 헤더 있고, 헤더스에 헤더를 넣어주고, 이거 왜 넣었는지도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그 다음에 보통 숲을 통해서 이 리퀘스트라는 임포트 시켜서 get이라는 함수 사용해서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게 되면은 그 리스폰스를 뷰티풀 숲으로 파싱을 하죠. 보통 뷰티풀 숲으로 파싱을 하고 파싱된 대상이 텍스트 파일이고 그 파서가 보통 HTML이나 LXML을 사용합니다. LXML을 사용하는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숲을 찍으면 되는데, 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이게 무슨 과정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리퀘스트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과정들이 뭔지 잘 모르시는데, 이거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일단 URL은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분석하려고 하는 URL이 돼요. 즉 nate.com이겠고요. 그 다음에 헤더스 정보에는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헤더 정보를 넣게 되는데, 이 유저 에이전트를 안 넣게 되면 get 메소드를 써서 리퀘스트가 get이나 뭐 포스트 방식이나, 그러니까 get이나 포스트 방식은 그 리퀘스트의 그냥 하나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가지 방식을 써서 get을 받아오든 포스트로 결과 정보를 받아오든 이 헤더 정보가 없을 때에는 그 리퀘스트가 정보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게 이 헤더 정보의 유저 에이전트나 레퍼럴, 그죠? 레퍼럴이 대표적이죠. 레퍼럴은 어느 과정을 통해서 그 페이지에 들어왔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튼간 이 리퀘스트라는 이 모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값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 값의 인풋 값으로 헤더라는 정보들이 들어가요. 헤더라는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 헤더라는 정보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 중에서 유저 에이전트하고 레퍼럴 값은 꼭 거의 넣는다. 그 외의 것들이 헤더 정보에 보통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헤더 정보 이렇게 되죠. 네. 헤더 정보에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은 이 두 가지를 채워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리퀘스트라는 함수 써서 get이라는 메소드 사용을 해서 URL 날려주고 헤더 인자값, 보통은 여기에 파라미터 값들도 들어가죠. 보통 데이터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페이로드. 지금 이해 다 안 되실 거예요. 이따가 샘플을 더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튼간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페이지하고 기타 정보들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리퀘스트, get, 리퀘스트, 포스트.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도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get 방식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get 방식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이 파이썬에서 리퀘스트를 사용을 해서 인자값인 URL하고 파라미터 혹은 들어가는 인풋 값인 헤더 값을 넣어준다. 헤더 값에는 유저 에이전트와 레퍼럴이 보통 들어가는데, 레퍼럴은 어느 과정을 거쳐서 그 사이트를 들어왔는지 과정이고, 이 유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의 환경입니다. 환경.
보통 F10 즉 개발을 하다 보면은 F11번 눌러서 여기 컨트롤 시프트 P 누르면 컨디션이라고 있어요. 네트워크 컨디션에서 보통 유저 에이전트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내 환경을 그냥 가짜로 임의로 생성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통 PC 환경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유저 에이전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유저 에이전트 또한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바꿔서 그 모바일로 접속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 가보면 블로그 가보면 유저 에이전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가 있거든요. 유저 에이전트. 자, 유저 에이전트는 보통 내 유저 에이전트가 뭘까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바로 환경을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이트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이 사이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크롬 버전부터 시작해서 내 환경은 윈도우다 뭐 이렇게 이걸 복사에다가 그대로 코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드에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유저 에이전트는 이거다. 나는 이 환경이죠. 내가 가짜 환경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즉 나는 이게 정상적인 사용자다라고 증명할 때 유저 에이전트나 레퍼럴을 보통 붙여줘야지 그 리퀘스트 명령어가 보통 먹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온 정보를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약자겠죠. 리스폰스에다가 넣고 그 txt 또는 컨텐츠로 올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은 또 나중에 알아보고요. 리스폰스와 txt 결국엔 리스폰스의 값을 이 lxml이라는 파서를 통해서 뷰티풀 숲으로 읽어서 숲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그 해당 페이지인 네이트인 요 페이지를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는 시점 한번 보죠.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돌리면 되겠죠. 자,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여기 보면 쭉 보면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긁고 왔어요.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긁고 왔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인기 검색어잖아요. 운전자 보험 찾아볼게요. 운전자 보험 없네요. 그죠? 없어요. 이거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왜 없을까요? 운전자 보험 맞나요? 실비보험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없네요. 비즈 검색어 검색어 내용이 타이틀 실시간 검색어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검색어 안 보이지만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첫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index.html 파일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나 여러 가지 다른 서버 언어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언어를 통해서 이 변경이 되는 페이지는 그 페이지는 긁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모장을 잠깐 열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리퀘스트를 통해서 그 페이지를 열어봤을 때 그 페이지의 내용을 못 가져온다? 그러면 셀레니움으로 동적 크롤링을 합니다. 동적 크롤링.
동적 크롤링을 해서 그 페이지들을 가져오게 돼요. 근데 리퀘스트가 정말 안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리퀘스트에 이 헤더 파일하고 페이로드 등이 데이터 구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결국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리퀘스트해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다? 내가 지금 잘못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이 셀레니움 통해서 직접 그 페이지를 연 다음에 그 페이지가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걸로 분석된 결과로 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이 셀레니움 동적 크롤링으로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파싱해서 역시 가져오면 되는데 이것도 가능하고 또는 리퀘스트의 헤더나 데이터들 분석을 해서 데이터 페이로드 등을 분석을 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공유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페이지들을 처음에 가져왔는데 그 페이지들에서 내용을 볼 수 없을 때 이제 셀레니움 동적 크롤링을 하게 되고 뭐 이것도 이제 시간과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 그 페이지를 연다거나 여러 가지 리소스도 잡아먹고 속도도 느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페이지가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 첫 번째 링크를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겠다. 이러면 사실은 물론 이게 다이렉트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네이트 처음 접근해서 첫 번째 링크 눌러서 두 번째 페이지 다 긁어오는 걸 이 스포츠라는 탭을 클릭해서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파싱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가장 좋은 케이스는 리퀘스트를 사용을 해서 그냥 따로 셀레니움 동적 크롤링 안 하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동적 크롤링 사용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울 리퀘스트 헤더나 페이로드 분석해서 하는 거를 하거든요. 근데 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걸 봤는데 실시간 키워드는 요거네요. 그죠? 요거. 제가 잘못 그죠? 실행을 한 다음에 저기 규모 비밀의 여자가 뭐예요? 비밀의 여자 여기 있잖아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면 그냥 단순 리퀘스트. 제가 이제 용어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할게요. 단순 리퀘스트 방식.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셀레니움이라고 부를게요. 셀레니움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급 이렇게 부를게요. 고급 리퀘스트 방식이라고 부를게요. 따로 용어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첫 페이지를 그냥 단순하게 리퀘스트를 날려서 했을 때 이 리스폰스에 대한 결과값에 그 값이 실려 있으면 내가 원하는 값이 실려 있으면 그냥 이게 단순 리퀘스트로 가능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페이지 내용을 갖고 오면 이제는 이것들을 이제 파싱하면 되거든요. 파싱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 원하는 부분을 가져올 때 제가 혹시 중간중간에 지혜로운 해달님 채찌님이시군요. 예. 이제는 이제 뭐 첫 페이지 리퀘스트를 가져와니까 이게 내용이 있네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 리퀘스트로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분석하는 거죠. F12번 눌러서 엘레멘트 그러니까 개발자 크롬 개발자 도구는 브라우저마다 개발자 도구가 있는데 그 개발자 도구 모아서 열어서 이 해당 부분에 지금 요거 눌렀죠? 요거 눌러서 요거에 지금 엘리멘트 잡는 건데 엘리멘트 잡아서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 이 위치가 나와요. 이 위치가 지금 계속 지금 이게 변경이 되고 있어요. 동쪽으로 이것도. 그죠? 그러면은 내용이 아마 이거 좀 또 바뀌었어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김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계속 바뀌면서 6번부터 10번, 1번부터 5번까지 계속 바뀌면서 돌아가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문제점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진짜 해보면은 1번부터 5번 가져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럼 계속 리퀘스트를 몇 번씩 몇 번씩 날리면서 get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고급 리퀘스트 방식을 사용하면 이걸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지금은 이게 계속 동쪽으로 변경이 되니까, 자, 이게 동쪽으로 변경되는 거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실제 원체 index.html로 구성된 우리가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소스가 아닌 그 소스를 베이직으로 해서 JS 물고 자바스크립트나 여러 가지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물고서 이게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변경된 코드에 대한 거는 이 고급 리퀘스트나 동적 셀레니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자꾸 떠요. 그래서 실제 이걸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 값에 대한 정보는 접근을 이제 해야 될 거잖아요. 이런 접근은 이런 클래스라는 정보들이나 뭐 ID 값, 뭐 보통 CSS 셀렉터로 접근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CSS 셀렉터로 접근합니다. 일단 뭐 랭크라고 우리가 갖고 올 정보들 중에 이게 지금 현재 이 넘버 우리가 갖고 올 정보가 이 넘버랑 제목을 일단 갖고 와 볼게요. 넘버랑 제목. 그러기 위해서 랭크 넘버라고 하죠. 랭크 넘 리스트로 갖고 와요. 지금 랭크 넘버 리스트라고 한 거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리스트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이게 순번대로 가져올 거냐 리스트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정보인 숲 여기서 위에 찍었잖아요. 이 숲이 결국에는 이 내용이잖아요. 이 숲에서 보통 find로 찾는 분들도 있고 또는 보통 제가 그냥 잘 쓰는 거는 select로 찾아요. 이게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elect로 찾아서 CSS 셀렉터 구문을 사용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셀렉트라는 게 결국에는 이 숲에 있는 리스폰스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라. 어떤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찾는 거는 이걸 눌러서 여기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엘리멘트들의 오른쪽을 클릭하면 요거를 클릭하면은 카피에서 CSS 셀렉트 카피 셀렉터를 할 수가 있어요. 카피 셀렉트 하면은 그 내용들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카피를 할 수 있어요. 카피 방법이 여기 뭐 CS 뭐 카피 셀렉터도 할 수 있고 JS 패스도 할 수 있고 스타일 X 패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뭔지는 잘 지금 모르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물론 이 값들을 사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건 되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구조가 일단 간단히는 div의 클래스인 is 키워드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OL이 있어요. OL 있고 클래스 이름이 is 키워드 리스트가 있고 또 그 아래 li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li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넘버 가져올 거죠. 이거 넘버 가져오려면은 스팬의 클래스 이름이 넘버 링크로 돼 있어요. 넘버 링크로 돼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돼요. 이걸 어떻게 가져다 쓰냐? div에 아까 말씀드렸죠. div라고 하는 거는 이 태그들이죠. HTML 태그들. div에 나는 클래스 이름이 is keyword로 돼 있고 그 아래 ol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is
키워드 리스트라고 돼 있어요. 리스트 그 아래 li로 돼 있고 그 아래 li로 돼 있고 아까 스팬에 뭐였죠? 예, 스팬에 스팬 태그에 그죠? 스팬 태그에 그다음에 num 랭크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적으시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적는 게 나아요. 랭크로 해서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볼까요? 맞나요? div에 is 키워드 그 다음에 ol 태그의 클래스 이름인 is 키워드 리스트. 이거 스펠링 틀리면 안 되니까. 예, 틀렸네요. 그 다음에 li라는 태그 그 아래에 스팬이라는 태그의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 div 태그의 점은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라고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여기에 id로 접근하려면 이렇게 의문 정자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할 때는 클래스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클래스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엔 CSS 셀렉터가 되고 그거를 찾아 들어가서 다 찾아서 가져온 거를 이 랭크 넘 리스트에다 저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저장된 것을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이거 프린트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지워야죠. 이거는 프린트 할 필요 없죠. 네. 보니까 6, 7, 8, 9, 10이 왔어요. 제대로 왔죠? 제대로 왔어요. 볼까요? 네. 이게 1, 2, 3, 4, 5, 5 올 때 있고 6, 7, 8, 9, 10 올 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런 거 쓸데없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날려주기 위해서는 일단 포문을 돌립니다. 포문을 돌려서 num이라고 할까요? 랭크라고 할까요? 랭크 한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를 쭉 포문 돌리면서 포문은 반복문이죠. 반복문을 돌리면서 이 랭크라고 하는 값에다가 쭉쭉쭉 넣으면서 찍어줄 거예요. 찍어줄 건데 랭크 변수에다가 랭크에 get 텍스트나 텍스트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런 것들을 날리고 실제 텍스트만 가져와 6만 가져와라 7만 가져와라 8만 가져와라 9만 가져와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get 텍스트. 즉 랭크는 요거 하나하나를 의미하죠. 이게 지금 여기 바깥에 대괄호로 묶여져 있으니까 대괄호는 결국 리스트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의 리스트, 하나 리스트, 둘, 셋, 넷, 5개로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 포문으로 돌리면서 각각의 get 텍스트만 가져오는 거예요. 텍스트만 가져오는 거예요. 강의 중이세요. 사람 많아요. 네? 네. get 텍스트로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죠. 이렇게 가져와요.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f 땡 랭크부터 이렇게 써주죠. 랭크 하면은 아마 쭉 프린트가 되겠죠? 그죠? 되겠죠? 돌려볼까요? 네, 6, 7, 8, 9, 10이 왔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게 아니라 실제 키워드잖아요. 키워드는 랭크, 뭐 텍스트, 리스트 한 다음에 다시 또 select를 사용해서 CSS를 적어주면 되겠죠. CSS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잖아요. 이거 키워드 이 생활의 달인 이게 자꾸 없어지는데 요걸 가져올 거예요. 요걸 가져와야 돼요. 요걸 가져오려니까 CS 셀렉트 보니까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li 밑에 스팬에 li 밑에 그죠? a 태그 밑에 스팬에 스팬에 a 태그에 스팬에 텍스트 랭크에서 가져온단 말이죠.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어떻게 적어주냐? 아까 제 기억으로는 li 밑에 a 태그 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스팬이었고 텍스트 랭크를 통해서 가져오죠. 볼까요? 네. 스팬에 A 태그 밑에 아래에 동쪽이라서 계속 바뀝니다. 예, 텍스트 랭크를 가져오면 이걸 가져오게 되겠죠. 출력해 볼게요. 이번에 이거 두 번째 걸 출력해 볼게요. 일단 요거는 죽이고 돌려볼까요? 돌리면 리스트 형태로 이 6번에서부터 아마 가져왔어요. 윤리, 김정은, 김태형, 누구, 금이야, 오기야, 마찬가지 김부자, 꽃선비, 비밀의 여자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죠. 이거를 또 돌려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일단 요거는 하고 두 번째 리스트를 넣으면 되죠. 뿅 넣으면 되는데 이게 리스트가 두 개가 들어가려면 집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집으로 묶어주면 돼요. 집으로 묶어주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고 랭크고 하나는 텍스트로 들어갈까요? 텍스트로 들어가서 이 텍스트를 가져오면 돼요. 똑같이 텍스트는 텍스트에 get 텍스트만 가져오죠. 지금 이거 쓸데없는 것까지 가져왔잖아요. 지금 거기에 이 텍스트들만 가져오는 명령, 가져오는 함수가 getText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했고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텍스트만 찍게 되죠. 그러면 끝났어요. 출력해 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뚝뚝뚝뚝 가져온 거가 되겠죠. 한번 채팅창 좀 잠깐 볼게요. 소리 없이 보고 계십니까? 네, 해달님. 네.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끝났어요. 리퀘스트.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보면은 키워드가 계속 6번부터 7번, 6번부터 10번 가져올 때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가는데 한번 다시금 돌려볼게요. 다시금. 이게 통째로 계속 바뀌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쪽으로 바뀌니까 이게 아마 1번부터 5번 찍힐 때가 있고 아마 6번부터 10번 찍힐 때가 있어요. 이러면 또 문제였죠. 문제. 이러면 한꺼번에 1번부터 10번의 데이터를 다 못 갖고 물론 1번부터 5번까지 갖고 오고 싶다. 난 5개만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1번부터 난 10번을 무조건 원하는데 이러면 그냥 단순 리퀘스트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단순 리퀘스트.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셀레니움 동쪽 크롤링을 사용할 거냐? 이거는 이거 하는데 굳이? 그래서 고급 리퀘스트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고급 리퀘스트 방식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거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이 이해 안 가던 헤더나 URL이나 리스폰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순 리퀘스트. 단순 리퀘스트 정리할 겁니다. 자, 단순 리퀘스트를 사용했더니 문제점이 나왔죠. 문제점이 나온 거를 해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네이트 실시간 검색어 단순 리퀘스트 이거 했더니 문제점이 있었어요. 문제점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JS 같은 동적 환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 없다. 땅땅땅. 자, 그래서 고급 리퀘스트 방법 한번 사용해 보자고요. 고급 리퀘스트 방법. 실시간 검색어 고급 리퀘스트 방법. 고급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언해 주실 거는 조언해 주세요. 제가 제 방법으로 제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이트 고급 리퀘스트를 한번 볼게요. 고급 리퀘스트. 자, 이제 필요한 게 요겁니다. 포스트맨. 포스트맨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통신을 할 때 그 리퀘스트 그러니까 포스트 겟 방식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메소드들이
보통 HTTPS에는 get 메소드, post 메소드, put, 뭐 delete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활용을 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원래 저거는 안 봐도 가능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게 쉬워요. 저게 쉽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똑같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개발자 도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엘리멘트를 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탭을 볼 거예요. 네트워크 탭. 이거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탭이 뭔지. 기본적으로 환경 세팅은 이 all로 하지 마시고 패치 XHR로 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all로 하게 되면 기타 JPG나 이런 것들, 즉 우리가 이거 날려버리고 이 페이지를 띄웠을 때 우리가 www.nate.com을 띄웠을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들이 여기 모두 잡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이런 JPG를 갖고 온 정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하시지 말고 이걸로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즉 포스트 겟 메시지 등등만 볼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통 API들 써서 잡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REST API나 뭐 이런 것들 해서 잡히는 것들이 여기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세팅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리고, 보통 저는 이렇게 기존에 리퀘스트 날라갔던 것을 날리고 이것을 다시 뿅 합니다. 뿅 하면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가져오는 건 실시간 이슈 키워드예요. 실시간 이슈 키워드인데 하나씩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보면 리스폰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리퀘스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거는 어디 부분에서 가져오는지 찾으셔야 돼요. 한 땀 내려가다 보면 네, 내려가다 보면 있나요? 키워드 리스트. 포스트맨, 제이슨 라이브러리.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에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게 안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이게 순번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가져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URL 아마 디코더나 인코딩이 먹어서 이렇게 물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자 하는 정보들이 지금 이걸로 실어서 오거든요. 고급진 리퀘스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다시금 자, 이거를 레이트, 자, 여기서 들어오셔서 개발자 도구 들어오셔서 네트워크 탭을 연다. 네트워크 탭에는 모든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들이 다 패킷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거를 세팅을 패치하고 XHR로 한 다음에 네이트를 열면 이 리퀘스트들이 모두 잡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실시간 이슈 키워드인 것을 잡으면 돼요. 잡으면 되는데 제이슨 아까 뭐였죠? 제이슨 라이브, 그렇죠? 이거죠. 요겁니다. 요것들을 잡아서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요거를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카피한 다음에 컬 배시로 하시면 돼요. 컬 as 컬 배시. CMD도 아니라 배시로 하시면 돼요. 배시를 누릅니다. 이거 지금 왜 누르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순서대로. 자, 이 해당 패킷을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찾으셔야 돼요. 눈 아프겠죠.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건 거 같은데? 라는 걸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눌러서 카피해서 이 컬 배시라는 걸 사용합니다. 컬 배시라는 걸 복사해요. 복사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 포스트맨으로 가요. 포스트맨을 간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임포트라는 게 있거든요. 임포트를 눌러요. 그럼 뭐 컬이라든가 로우 텍스트라든가 로우 URL을 너가 넣겠냐는 것을 물을 때 이거를 복붙하자마자 이 패킷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get 방식으로 지금 이거는 사용을 했네요. get
갯방식으로 사용했고 URL은 이렇게 날렸고요.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 들어가는 인자값이 현재 v 값으로 블라블라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날짜인 것 같죠. 근데 하여튼간 이런 값들을 파라미터로 날려줬고 헤더 값은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채워져서 가더라. 채워져서 가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send를 날리게 되면 값이 아까 보셨던 이런 것처럼 인코딩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목마르네요. 이런 인코딩된 값을 얻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 코드화하면 돼요. 코드화 하는데 이걸 어떻게 코드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 요거 하나 드릴게요. 컬 컨버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채팅창에 넣어두겠습니다. 컬 컨버터 사이트가 있고 이 컬 이렇게 해서 일단 포스트맨으로 그 패킷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샌드에서 날라오는 결과도 확인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걸 제이슨으로 바꾸면 뭐 제이슨 형태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아까 복사됐던 컬이 있잖아요. 컬? 아까 복사됐던 컬이 어디 있어요? 아까 복사됐던 컬 카피해서 배시했던 컬 이거를 여기다 붙여 놓습니다. 어디다? 아까 보셨던 컨버터에다가 붙여 넣어요. 붙여 넣고 우리가 해석될 거는 파이썬이잖아요. 파이썬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네요.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다 코드가 완성되어 있어요. 이미 임포트, 리퀘스트를 사용해야 되며 쿠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겟방식에는 사실 쿠키는 지금 필요 없을 테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헤더들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여기 헤더 정보들이 아까 얘기했던 유저 에이전트 값도 있죠. 너가 실제로 사람이냐를 구분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그냥 간단히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레퍼럴도 있네요. 레퍼럴은 이게 어디 통해서 온 건지 지금 네이트닷컴을 통해서 이 퍼스트 페이지만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럴 정보도 있고 유저 에이전트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서 날려야 될 그러니까 헤더 정보들을 구성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모르겠으면 다 그냥 복사해요. 복사해 볼게요. 그냥 복사할게요.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우리가 할 곳에다 붙여 넣어요. 붙여 넣어요. 이러면 끝. 그렇지만 약간 코드 정리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했던 형식으로 바꿀게요. URL, 그죠? URL인 거 바뀌고 맨 초반에 URL이라는 걸 통해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나 해줄 거예요. 해줘서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해줬고 파라미터 값으로 아까 보셨던 이 포스트맨에서 보셨던 파라미터 값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 값이 현재 여기에 이런 형태로 어디 있어요? 여기에 파람스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포스트 방식은 이게 파람이 아니라 뭐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날려주는 이 형태가 조금 인자값들이 약간 달라지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보프 타시면 되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쿠키 값이 굳이 필요 없는데 어쨌든 쿠키 값 그 다음에 헤더 값들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사실 가져오는 정보를 아까 보셨던 포스트맨에서 보셨던 텍스트로 그냥 받아와서 파싱 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제이슨 형태로 바꾸거든요. 제이슨 형태로 바꾸려면은 여기다가 그냥 .json 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프린트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진짜 되나? 오, 되나 볼게요.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동작을 하나?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동작을 하겠죠.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안 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위에 거 제가 안 지웠네요. 오호라 주석 달고 고급진 것만 볼 거니까 다시 돌려볼게요. 돌려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가져왔네요. 지금 순번이랑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
아까 들어가 있어요. 기타 블라블라 쓸데없는 자료도 지금 있는데 그거는 파싱으로 해결하면 돼요. 일단 이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저는 보통 이걸 씁니다. pp를 써요. pp라는 걸 써서 이 프린트문 할 때 이 제이슨이나 어떤 데이터그램 형태를 보기 좋게 바꾸는 거거든요. 이걸 임포트해서 보통 pp로 찍어요. pp로 찍으면 이게 보기 좋게 보기 좋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내용 보니까 대충 이게 지금 인코딩 되어 있는 형태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제이슨 형태로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요 1번이라는 값하고 요 키워드라는 값만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간단해요. 프린트문으로 이걸 일단 이걸 주석 처리하고 프린트문으로 리스폰스에 보니까 이게 지금 리스트 안에 요 리스트 지금 요거 바깥에 있는 이거 대괄호 리스트 안에 리스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나는 0번째 리스트에 0번째를 한번 찍어 볼게요. 몰라요 뭐가 있는지. 0번째 1번 보통 그냥 찍어봐 그냥 모르면 찍어봐요. 그냥 찍어보니까 1번하고 이거 잘 가져왔네요. 그죠? 1번째랑 첫 번째 키워드 이런 것을 잘 가져왔으니까 이제 이거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는 뭐 1번 0번 1번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것까지 가져올 것 같은데요. 그죠? 뚜루룩 이게 제가 원하는 바잖아요. 이걸 그냥 포문으로 돌리면 되죠. 이제 포문하고 xin range는 범위를 나타내니까 length 한 다음에 리스폰스의 리스폰스의 length만큼 돌릴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두 가지 저장하려고 하는 거는 넘버 값에다가 리스폰스의 넘버 값은 x를 받고 0번. 지금 이거 첫 번째 거가 넘버잖아요. 이게 첫 번째 거 넘버잖아요. 넘버는 0, 1로 바뀌고 0, 0은 그대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키워드 우리가 원했던 그 키워드는 리스폰스에다가 땡땡땡땡 x로 해서 1번 찍어서 가져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num 넣고 키워드 넣고 아까 출력됐던 거 지우고 끝이죠. 이렇게 이게 약간 고급진 리퀘스트다. 그렇죠? 네. 아까 그냥 단순 리퀘스트에서는 동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가 계속 주기적으로 바꾸는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 동적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 없다. 1번부터 10번까지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고급진 리퀘스트를 사용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 막 쿠키가 뭐며 헤더가 뭐며 이러면 컨버터하고 포스트맨으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트맨은 그럼 왜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단순히 샌드에서 리퀘스트 받는 거 확인하는 용도야? 이따가 보시죠. 이따가 왜 이거를 사용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현재 헤더 값이 이걸 나중에 하나둘씩 빼가면서 하나둘씩 뺐다 넣었다 하면서 리퀘스트를 날려서 필요한 헤더 값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쿠키 값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쿠키 값들 이런 것들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의 다 포스트맨으로 활용해서 기본적인 기본 테스트들하고 헤더 값에 필요한 정보들 파라미터 값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는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이거 한꺼번에 못 지우나? 한꺼번에 못 지우나요? 네, 다 필요 없고 레퍼럴 값만 하고 유저 에이전트 값 솔직히 두 개 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샌드 날리면은 리스폰스 오잖아요?
제이슨 형태로 오잖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상에서도 사실은 헤더 값들의 필요 정보들은 레퍼럴 값하고 유저 에이전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포스트맨으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그러니까 인자값들에 대한 것을 걸러낼 수 있고 기본이 되는 거죠. 어떻게 기본이 돼요? 포스트맨으로 일단 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자, 네이트 끝났어요. 네이트 끝났는데 이제는 셀레니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서 해볼게요. 셀레니움으로. 그 예제가 뭐가 좋을까요? 잠깐만요. 아이프레임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러면 좀 그러니까 이거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시그널.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로 한번 리퀘스트를 한번 작성을 먼저 해보죠. 리퀘스트로. 자, 우리가 앞서 보셨던 것들의 실시간 키워드 요거 우리가 썼던 거 주석 처리하고 이번에 할 거는 셀레니움의 필요성을 한번 봅시다. 셀레니움의 필요성. 시그널.biz 실시간 검색어 고급이 아니라 단순으로 명명하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순서대로. 뭔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했던 거 봇풋 할까요? 봇풋 어디까지 할까요? 이렇게 리퀘스트하고 뷰티풀 숲 사용해서 파싱 사용하고 뭐 블라블라 할 거예요. URL이 대신 바뀌겠죠. URL이 https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1번 좀 해주시겠어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듣고 계신다니. URL하고 HTTPS하고 www 그 고수분들은 제가 부족하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그널 항상 저도 배우려고 합니다. 저도 크롤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 마크님하고 뭐 이런 분들도 다 배웠는데요. 그죠? URL만 바꿔주면 돼요. 헤더 정보들 그냥 그냥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겟에서 URL 헤더 값만 채워서 리스폰스 오면은 그 리스폰스 온 것을 가지고서 LXML이나 HTML 파서 이런 식으로 해서 HTML 파서 써도 되거든요. 근데 LXML이나 HTML 파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구분을 정확히 못 짓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LXML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거는 HTML 파서가 가끔씩 도저히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찍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리퀘스트 통해서 이 저장된 변수의 값을 다 찍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다시 이거 읽어드려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값인 뭐 카카오톡 볼까요? 카카오톡. 아유, 여기다 검색하면 안 되죠. 왜 그러나요? 여기다 검색해야죠. 우리가 갖고 온 HTML 쭉 긁어온 것을 가까운 곳에서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는지 봅시다.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셀레니움을 사용하든 고급 리퀘스트를 사용하든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고급진 셀레니움을 사용하거나 셀레니움을 사용하거나 우리가 명명했던 고급 리퀘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이유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실제 보이는 페이지는 보이는데 이것들이 지금 자바스크립트나 PHP나 여러가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변경된 거지 실제 초기화된 그러니까 초기 HTML 코드는 이거다. 따라서 이거를 통해서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실제 셀레니움으로 이 페이지에 접근해서 동쪽으로 가져오는 방법 또는 아까 보셨던 고급진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 리퀘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요번에 사용할 거는 셀레니움을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셀레니움의 기본 코드는 가져올게요. 왜냐하면은 그 셀레니움은 기본적으로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크롬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달라요. 파이어폭스면 파이어폭스에서 제공하는 파이어폭스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는 크롬을 컨트롤할 수 있다. 크롬 컨트롤 및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있는 프로그램, 있는 모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크롬 드라이버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되죠. 있는 거 쓰면 돼요. 이걸 좀 줄일게요. 조금 줄이고 이걸 네. 있는 걸 저도 그냥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부분을 가져올게요. 그냥 따올게요. 이거는 기본 코드니까 그냥 자 기본 코드니까 자 이거 부분은 셀레니움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임포트 해야 될 거는 셀레니움 그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 관련된 거 이거는 그 서버 프로세스로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는 역할을 할 때 쓰고 등등등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임포트 시켜놨고 기본적으로 셀레니움 띄울 크롬 브라우저 띄울 때 서브 프로세스 썼고 크롬에 프로그램 옵션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크롬 드라이버를 연결을 할 때 이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를 사용을 해서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 받게끔 만들어 준 건데 크롬 드라이버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구글에서 크롬 드라이버 다운로드 하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죠. 받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크롬 환경에 맞춰진 이 버전에 맞춰진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오토 인스톨러라는 거를 사용을 하셔서 자동으로 알아서 내 크롬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하여튼간 이런 기본 코드들은 그냥 가져다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뭔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거는 내가 크롬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든 것이 드라이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한 다음에 보통 드라이버 한 다음에 그 페이지를 열어야 되잖아요. 드라이버 get이라는 함수 사용해서 우리가 https 하고 시그널 하고 뭐요? 비즈인가요? 예, 시그널 비즈 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해볼까요? 크롬 드라이버 통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해서 딴 데 화면에서 열렸네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딴 데에서 열리지.
다른 창, 자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리면은 이제 열리고 난 다음에 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소스를 해오면은 이거를 동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리퀘스트 날려서 리퀘스트에 대한 소스를 가져오는 것과 달리 이 셀레니움을 사용하면은 이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실제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져올 수 있는지 봅시다.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드라이버 이것도 공부 드라이버 임플리시트 웨이트 한 다음에 약 한 10초 정도 주죠. 이거는 이 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좀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보통 저는 5초 주죠. 5초 5초? 5초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지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TML이라는 변수에다가 드라이버 페이지 소스라는 함수를 써요. 함수 페이지 소스라는 것을 하면은 이 크롬 드라이버에서 페이지 소스라는 걸 쓰면은 그 열린 페이지의 내용을 싹 가져와라. 그것을 HTM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라. 라는 뜻이 되죠. 근데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우리 뷰티풀 숲을 사용해서 좀 파싱이 쉽게끔 만들어 줍니다. 뷰티풀 숲에서 HTML 그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 파서는 그냥 여러분들 HTML, LXML 써도 되고요. HTML 파서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무조건 여기서 프린터를 찍어봐야죠. 실제로 가져온 정보들에 이러한 정보들이 껴있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볼게요. 네, 볼게요. 네, 여기에 가져왔어요. 있는지 볼게요. 김재원. 있죠. 두 번째, 뭐 김부자. 있죠. 에스파. 있죠.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소스에 대한 정보 가져왔어요. 이제는 파싱하는 부분은 우리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되겠죠? 다시 또 연습하니까 우리 한 번 더 연습해야죠. 연습해야죠. 자, 여기서 뭘 가져올 거냐면 아까와 같이 컨텐츠 여기서 컨텐츠라는 이름을 줄게요. 컨텐츠 컨텐츠 타이틀하고 컨텐츠 타이틀은 요거예요. 요거 컨텐츠 타이틀하고 그걸 눌렀을 때 링크들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은 타이틀을 한번 볼게요. 타이틀을 가져와 볼게요. 타이틀은 숲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셀렉트로 find 즉 내가 있는 요 텍스트가 있는 것을 CSS 셀렉터를 통해서 가져오려면 즉 이거를 find 시키려면은 이 숲하고 find라는 명령을 쓰거나 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select를 쓰면 됩니다. 셀렉트를 쓸 때는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의 셀렉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보통 기본적으로 CSS 셀렉터 뭐 태그 값하고 클래스 값의 조합으로 찾아 들어가곤 합니다. 이것도 찾아가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들어가 보면 F12번 누르면 있죠. 엘리멘트 값들 이거 뿅 누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갖고 온 요거니까 이 간단히 끝나겠네요. 간단히 그냥 A 태그 밑에 스팬의 클래스 이름 랭크 텍스트로 되어 있네요. 그냥 스팬의 랭크 텍스트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크해야 돼. 유니크한 클래스명, 클래스나 이런 것들 찾아주는 게 일인데 이것도 여러분 눈이 빠지도록 찾으셔야 됩니다. 간단히는 그냥 A 태그에 스팬의 클래스 이름인 랭크 텍스트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볼게요. A 태그였죠. A 태그에
아까 스팬이었죠. 스팬에 랭크 텍스트로만 하면 끝. 뭐 타이틀이 여러 가지니까 s를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이 타이틀에 걸려져 있는 링크들도 가져와 볼게요. 링크들 컨텐츠 링크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숲을 쓰고 셀렉트를 쓰고 여기에 CSS 셀렉트를 찾는 과정이 들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위에 보니까 이게 있네요. 여기 링크들이 있어요. 링크는 HTML 조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href라는 속성들을 사용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죠. 보니까 쭉 보니까 div의 클래스임 리얼타임 랭크 그 아래에 div의 랭크 컬럼 그 아래에 div 그 아래에 a 태그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걸 그대로 옮겨보죠. 옮겨볼게요. div의 리얼타임이 되어 있나? 그렇죠. 틀리면 안 돼요. 예, 리얼타임 랭크 한 다음에 div의 랭크 컬럼으로 되어 있고 div로 되어 있고 a 태그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뭐 일단은 확인해 볼까요? 이 위에 뭐 안 죽은 게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이거 죽여야죠. 네. 이렇게 해서 찍어 볼게요. 가져오죠. 가져왔어요 지금. 가져왔는데 이런 타타부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날리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링크 정보하고 이런 텍스트 정보들이 다 지금 온 거예요. 정렬은 안 돼 있지만 다 왔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포문을 돌려주면 되겠죠. 포문을 돌려줘서 우리가 찍고자 하는 타이틀 리스트 링크 리스트 집으로 묶어서 두 개의 리스트를 다 가져오려면 컨텐츠 리스트 타이틀 리스트하고 땡 컨텐츠 랭크스 한 다음에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텍스트는 어떻게 뽑는다고요? 아까 텍스트는 타이틀 리스트에다가 get 텍스트 해주면 되죠. get 텍스트 해주면 돼요. get 텍스트 해주면 될 거고 URL인 아까 링크 정보들 있죠. 링크 정보들 그 해당 이 키워드에 대한 해당 이슈 키워드에 대한 링크들 정보들을 링크 리스트 그 다음에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면은 여기 보면 요거가 아니라 요거네요. 요거를 보면은 a 태그에 href 어트리뷰트라고 하고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속성들을 찍으려면 attrs 그러니까 속성 어트리뷰트의 약자겠죠. 거기에 href 하면 주면 돼요. 그냥 href 나는 a 태그에 href의 내용을 가져오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f하고 땡땡하고 우리가 원하는 땡땡땡땡땡땡 하고 나는 텍스트를 찍으면 되죠. 텍스트하고 URL을 찍으면 돼요. 네. 카운트를 한번 줘볼게요. 카운트 1로 해서 카운트 한 다음에 여기다 카운트 값을 좀 더 넣어볼게요. 왜냐면 1, 2, 3, 4, 5로 찍히는 거 보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볼까요? 네. 셀레님으로 열고, 셀레님으로 열었는데, 셀레님 열었는데 다른 창에 띄어 있었네요. 잠깐만,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셀레님이 띄었고, 정보 가져왔고, 파싱했고, 결과 나왔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키워드하고 링크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 뷰 같은 경우에는 제목하고 링크만 있으면 되니까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카카오 보드 뷰, 즉 10개 꽉 채워져서 발행을 할 수 있겠죠. 그때 1시간마다 한 번씩이든 뭐 2시간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셨던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시그널 비즈는 불가능했죠. 근데 이거를 독촉 셀레니움을 사용하니까 셀레니움을 사용을 해서 get 어떻게 됐어요? get 드라이버 페이지 소스 통해서 가져오니까 그 페이지 소스 안에는 내용이 있더라. 그 내용들을 이 CSS 셀렉트 통해서 찾은 다음에 프린트 시켜버리면 우리가 정보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걸 또 고급지게 한번 바꿔봐야죠. 고급지게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셀레니움 창 뜨고 이런 거 싫어. 난 싫어. 그러면 고급진 리퀘스트로 가는 거죠. 고급. 네, 고급진 리퀘스트를 한번 볼까요? 똑같아. 방법은 아까 방법이랑 똑같아요. 봅시다. 이거 그대로 보고 자, 어디 가라고 했어요? 아까 네트워크 탭에서 아까 올 말고 패치 XHR 이거 검색해 보시면 뭔지 나와요. 이거 제가 굳이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하여튼가 이걸 선택한 다음에 내 기존에 있던 패킷들을 쌓인 거 지워주고 잠깐만요. 지금 11시 반이네요. 그 자리에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11시 반이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제가 일단 코드는 전체를 다 드리고 이 시그널하고 두 개로 설명이 아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그 고급진 리퀘스트까지 설명드리고 나머지 것들 줌이나 일단 해놓은 게 있어요. 줌이나 이 KDX 같은 경우에 코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드릴게요. 요 시그널까지만 설명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지켜야 되는데 금방 설명드릴게요.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자, 이걸 시그널 비즈 열면 네트워크 탭에 보면 바로 나와요. 리얼타임이라고 잡혔잖아요. 지금 리얼타임이 나왔고 여기에 패킷들을 보니까 여기 탑 10이 있어요. 탑 10. 어쩌다 마주친 그대, 김재원의 징계수위, 카카오톡, 이강인, 에스파 뚜뚜뚜뚜 나왔잖아요. 끝났어요. 끝났죠. 이걸 그냥 하면 돼요. 이거 가져오면 돼요. 어떻게 한다?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해서 우리 컬을 갖다 복사해 온다. 그 다음에 포스트맨에 붙이고 임포트 시켜서 포스트맨에 붙이면 가져왔다. 가져온 정보들이 헤더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헤더로만 구성되어 있고 리퀘스트 샌드를 날려보면 가져오죠. 제이슨 형태로 해서 그 내용들을 가져오는 거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이것들을 활용하려면 그대로 어디다 붙인다? 우리 컨버터인 여기다가 붙여요. 그러면은 컨버팅 됐죠? 그거 복사. 아이고. 예. 복사. 그대로 파이썬에 붙여넣기. 살짝 뭐 바꿔주는데 URL 안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끝인데 나는 갖고 온 정보가 JSON 형태로 난 받고 싶으니까 JSON 그냥 써주면 돼요. 써주면 되고 픽 값 써서 리스폰스 찍어서
pp 값 없네요. pp 값 없으니까 pp 값 임포트 시키고 네, 11시 반이 될 줄 몰랐어요. 아이고, 셀레니움 위에 안 지웠네. 네, 셀레니움 방법은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실행. 그럼 이거는 고급진. 내용 나오네요. 그죠? 탑 10. 아까 보셨던 그 화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들 그대로 제이슨 형태로 가져오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이 파이썬 여기에 다 찍혔잖아요. 이거.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이것만. 근데 이거를 이제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의 데이터 형태인 리스트나 뭐 딕셔너리나 이런 거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모르면 그냥 해봐요. 그냥 프린트 찍고요. 프린트 찍고 리스폰스 한 다음에 아까 탑 10, 탑10 뭐 나올 때까지 뭐 한번 가로도 쳐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거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키워드니까 키워드 이렇게 하면은 찍히는지 보시면 돼요. 어쩌다 마주친 그때 나오죠. 왜냐면 아까 보셨던 두 개 다 같이 찍어 볼게요. 아까 보셨던 것이 밑에 보면은 이 탑 10이라는 딕셔너리에서 이 리스트잖아요 지금. 그러면 0번째 리스트에 키워드 값만 가져온다. 만약 랭킹 값 그러면 랭킹 쓰시면 돼요. 스테이트 값 보면 스테이트 찍으시면 되고, 이런 걸 몇 개 찍어 보면 아하, 이거는 포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 포문으로 이제 돌리면 되겠네. in range 그 다음에 어디 내가 숫자를 얼마만큼 돌릴 건지를 해야 되는데, 리스폰스에 탑 10까지만 돌리면 될 것 같으니까 탑 10 넘버 x 플러스 1 하고, x가 0부터 돌아가니까 그죠? 키워드 하고 리스폰스 하고, 그 다음에 탑 10 아까 찍었잖아. 탑 10 여기다 0번부터 이제 0,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갈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키워드 프린트 f 땡땡 땡땡 컴마 땡땡, 여기에는 넘버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는 키워드. 오케이, 돌려. 이거는 멈춰, 이거는 주석. 그래서 뭐가 틀렸죠? 땡땡 맞다. 돌려. 아이고, 돌려. 끝났죠. 이게 이제 고급진 방법이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가 필요 없는 건 아까 이거 확인하시라고 했죠. 이게 여기에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슨 값이 아마 이게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런 거는 이제 테스트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네, 하면 돼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11시 일단은 코드는 나눠 드릴게요. 일단은 녹화는 중단하겠고,